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문화를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중국산 게임 샤이닝 리키라는 게임에서 우리나라 한복을 중국 전통 옷이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또 김치 요리를 하면서 이 중국의 전통 요리라고 소개하는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채널의 이름이 리즈치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역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의 일환으로 이 한국의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말하려는 그런 어떤 문화 공정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제가 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썰방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팩트로 사실만 가지고 이 김치와 한복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복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죠. 우리나라 한자의 옷 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복이 아니라 한푸입니다. 한푸. 그러니까 한자 음으로 따지면 한나라 한자의 옷 복자인데 이 한푸를 한국식 음독법으로 읽으면 그 한자의 음이 한복입니다. 그래서 이 한복과 한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푸에도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원나라식이 있고 명나라식이 있고 또 중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입었던 그 고려양 한푸라고 해서 고려 때 입은 한복이 있습니다. 이 한복이 중국에서는 이제 한푸라고 말하지만 우리식으로는 한복이 되겠죠. 게다가 또 중국 변두리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민족들이 입었던 옷을 호복이라고 합니다. 호복. 다 호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로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호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복도 이제 그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드디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복이라는 형태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의 한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복이라고 하냐라고 말하면 그거를 또 이제 한복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한복과 한푸의 개념 정의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제 표준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한복과 한푸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한복이고 무엇이 한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모양이나 이런 실루엣, 이런 모양이 있으면 대체로 한복이고 한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적인 거는 있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대부분 드라마, 영화,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큽니다. 한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김치입니다. 김치 말 그대로 우리나라 김치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치, 빨간색 이렇게 버무려진 김치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 비슷한 음식으로 파오차이가 있습니다. 파오차이. 아까 그 앞에서 그 김치를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말한다는 그 영상에서도 이제 파오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랑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차이도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와 차이도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이를 규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차이는 그 채소를 즉석으로 절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끓여서 그렇게 절여서 만드는 음식이고, 오히려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차이와 비슷한 음식이 한국의 김치가 아니라
일본의 츠케모노라고 하는 이 단무지랑 비슷한 서양의 피클과 비슷한 이 시큼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과 비슷하고 이제 우리 한국의 김치는 또 우리 광주에 있죠. 세계 김치 연구소. 이 자료에 의하면 그 기원이 이제 삼국시대 때도 먹었다라고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은 빨간 고추로 버무려진 그런 모양이 아니라 고추는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거의 중기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 이전에는 하얀색이 뭐 약간 깍두기라든지 아니면 백김치 이런 비슷한 형태로 먹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자면 김치나 파오차이는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문화유산의 정의에도 이렇게 먹어서 없앨 수 있는 성격의 음식은 이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김치를 문화유산으로 정해버렸다 이런 식의 말은 아예 그 명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세계 문화유산은 김치나 파오차이인 것도 아니고 이 김치의 제작법 아니면 뭐 파오차이의 제작법이 국제표준이나 국제식품규격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치도 김치가 아니라 김장 기술입니다. 김장 기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정을 나누고 했던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인 겁니다. 무형 문화. 이것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사실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현대 문제가 뭐냐? 그 샤이닝 리키라는 게임에서 보여주는 한복을 찾아보면 그 그림을 보면 알아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식 전통 한복 모양의 그 한복의 문양과 똑같습니다. 되게 이 영화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영향을 받는 뭐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이미지와 되게 유사한 그 문양도 그렇고 그런 한복이 나와 있습니다. 막 가발 이렇게 그 머리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똑같고요. 너무 똑같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놓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서양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똑같이 만들어놨다고 할 정도로 똑같은 이미지의 한복을 이 중국 옷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김치가 마찬가지인데 이 김씨가 아까 리즈치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의 채널에 댓글이나 이 반응을 보면 이 중국인들의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뭐 한국 파오차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식 뭐 파오차이다. 그러니까 김치가 결국은 중국의 음식이다 이거죠. 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김치가 중국 연변 조선족의 전통 음식이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중국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시인이라고 하는 그 중국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래 놓고 영향을 받은 것이고 어차피 이 김치는 파오차이 중국 자기네 거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서 그냥 실실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어떤 이제 이런 문화공정 이런 그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제를 하나만 깔고 넘어가자면 혐오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있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했을 때 또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 어떤 인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인 건데 혐오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영향을 주고받은 건 맞습니다.
받았겠죠. 안 받았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말이 이 기원이 여기에 있고 이 기원이 여기에 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아무리 여기서 영향을 받아도 이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쪽에 독창성 있는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 항상 그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일본식 정신 있죠. 트랜지스터 문화. 말 그대로 뭐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이런 어떤 그 개체, 이런 새로운 속성을 가진 그런 새로운 문화를 딱 들어왔을 때 일본식으로 만드는 것, 작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 문화, 이것이 이제 이어령의 축소지향이 일본인에서 보면은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마인드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 중국놈들은 그냥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 없었고, 이 중국의 영향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마인드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중국 겁니다. 막 일단 다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뭐 종이도 파피루스 이런 거 없어. 그냥 종이도 중국 겁니다. 글자도 중국이고, 뭐 옷도 음식이도 다 중국이고, 한국 사람들 니네 한국 사람 없어. 그냥 다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그냥 다 조선족이고 중국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없어. 그냥 이해가 없어. 이해와 배려를 안 해요. 이러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봅시다. 그 중국적인 그 세계 정치에서도 보면은 외교하는 거 봅시다. 홍콩, 대만 이런 사람들 뭐 갖고 싸워요? 대만도 중국이고 홍콩도 중국이니까 니네는 다른 나라가 아니야. 그냥 니네는 민주주의, 뭐 영국에서 이렇게 그 100년 동안 정치 받았다가 니네는 민주주의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하는데 니네랑 나랑 이렇게 정치 체계가 달라. 하지만 너는 일단 그냥 중국이야. 다른 게 없어. 그냥 너는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 돼.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였거든. 그냥 다 중국이에요. 대만 그냥 옆에 있는 땅이라고, 그냥 다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땅이라고 이제 우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다 그냥 중국 겁니다. 중국 사람들 머리는 뭐다? 다 중국 거다. 그냥 세계가 다 중국이고, 니 거 내 거 그런 거 없어. 다 그냥 중국 거야. 자, 그러면 저 여기서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인들 왜 코로나는 중국 게 아니냐는 거죠. 왜 코로나? 우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우한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고 코로나는 중국 게 아닌 걸까요? 참 이상하죠? 참 희한합니다. 다 중국 건데, 이 시진핑 진짜 제가 만나면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요. 다 중국 건데 왜 코로나만 중국 게 아니냐는 거죠. 그냥 미세먼지 니네 거 다 중국 거 하고 그 바이러스 다 중국 거 하고 하면 되는데, 왜 좋은 건 다 중국 거고 안 좋고 나쁘고 막 세계에 악영향을 주는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나쁜 것들, 그런 거 왜 그거는 다 중국 게 아니냐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 영상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런 뭐 한중일 꼭 일본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지금의 문제만 놓고 봐서 이 중국과 한국의 문화 전쟁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중국 사람들 사고 방식만 바뀌면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화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상. 뭐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중화 사상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뭐 저도 중국 사람들을 아예 안 보지도 않았고, 지금 또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핸드폰으로 중국인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냥 다 중국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고 이 나라가 자기의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중화 사상은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한 마을로 생각하는 지구촌 사회의 커다란 해악입니다. 일단 시진핑의 사고 방식부터 한번 바뀌고 봅시다.
감사합니다.